네, 자 여러분 파트 1에 우리 이제 최근 수능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이제 유의미한 시험이 3번 있죠. 6월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 그리고 이제 수능. 자 요렇게 그러면 6월 평가원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요소가 나왔나? 의미론 나왔는데 상이어, 하이어 요거 나왔고요. 그리고 그 개념과 반이어의 종류를 섞어서 문제를 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행지계, 국가지계 나왔죠? 뭐 상보반이어네 뭐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의문변동 나오고, 그 다음에 통사론 이렇게 나왔고, 문장성분과 구조, 그 다음에 고전문법 꽤 어렵게 나왔죠? 그쵸? 자, 그래서 이때 서술격조사 이번에 국가지계 나왔죠? 그래서 지금 국가지계 나온 요소가 2문제인 거예요. 의문변동은 원래 늘 나왔다 치고 그러면 작년에 6월, 2017년 6월에 평가원의 문제 2개가 올해 국가지계 나온 거예요. 그쵸? 교행지계도 나오면 참 좋은데. 그쵸? 어차피 그만큼 연계가 높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언어학 지문이 있어서 이해가 더 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얘 때문에 알던 개념인데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해력이 필요하죠. 그렇다 안 읽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교행지계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길게는 아닌데요. 요거의 분량의 한 3분의 2 정도? 텍스트 길이로 언어학 지문 나온 적 없지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언어학 지문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때 언어학 지문에 나오는 개념은 우리가 모르는 개념은 아닐 텐데, 그죠? 아는 개념일 텐데 밑줄과 대응시켜야 되니까 이제 독해하듯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행을 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 보면 상이어일수록 포괄적 의미, 당연하죠? 그리고 그 밑에 분류돼서 속해 있는 하이어일수록 좀 더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를 가진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상하관계 애들의 의미의 함의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소녀와 여자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읽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자가 상이어죠. 소녀엔 근데 당연히 뭐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어린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이어의 의미를 하위어는 내포하고 있죠. 거기다 조건을 더 붙이는 거지. 맞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 중에 할머니와 소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할머니면서 소녀일 수 있나요? 아, 마음 말고요. 자,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하위 관계인 애들끼리는 비양립적 관계다라는 건 동시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분류된 다음에 계층이, 단계가 같은 하위어들은 그들끼리 동시 참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한편 상하관계에서는 하이어들이 상이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이어의 의미를 함의한다. 금방 얘기했죠. 소녀의 여자 의미, 할머니의 여자 의미 들어있다. 자, 그 다음 상이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이어는, 왜냐하면 여잔데 어린 여자, 여잔데 나이 많은 여자, 나이라는 자질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자질 개수가 더 들어가고, 실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의미의 자질을 여자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면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만약에 여자 마이너스 그러면 뭐라는 게 증명됨? 남자라는 게 증명됨.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질 체크를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의미론에. 자,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기호로 나오면 아, 그거구나. 의미 자질 플러스 마이너스 있네 없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소녀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자 플러스 나이 어리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단어가 늙다면 마이너스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식의 진술 방식. 보고 당황하지 말고, 뭐야, 푸마가 뭐야? 이러지 말고, 긍정부정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 여기서 구기의 공하이어가 여러 개인 것과 달리 꽝, 그리고 장기, 까투리 뭐 이런 거. 그래서 장기와 까투리가 꽝에 들어가죠. 그럼 장기면서 까투리일 수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구기의 축구, 야구 동시에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장기와 까투리의 경우 장기가 아닌 것은 곧 까투리. 근데 뭐 안에 들어간다면 일단 꽝이야. 일단 꽝인데 장기 아니야. 그럼 누구다? 까투리다.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사람인데 여자 아니면 뭐다? 남자다. 상보반이요. 이거 국가지계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상부적 반이어는 중간항이 없고 동시에 참이될 수 없으며 동시에 부정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까투리와 장기가 남녀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조금 급하기 때문에 정답 위주로 설명할 거고요. 인강에는 내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 카페에서 정오답 해설 수능 쪽도 거기다 올리도록 할게요. 그대로 놓으면 자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우리 자료에 들어간 건 기출 정답 해설. 그리고 수능편의 정답 해설은 카페에다 공지 올려놓을게요. 필요하시면 보세요. 자, 일단 3번 보겠습니다. 자, 기구는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여러분 누가 상이언지부터 하세요. 기구 밑에 악기 있어요? 악기 밑에 기구 있어요? 이럴 때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삔또 나간다고 그러잖아. 순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악기에 채 같은 걸 기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글을 안 읽은 사람들이요. 글을 똑바로 안 읽고 기구는 여러 기구들 중 음악 소리를 내는 게 악기. 그럼 뭐가 상이어지? 그치, 기구가 상이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악기에 딸려있는 기구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분명?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했다? 지문 안 읽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기구는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 틀린 말. 뭐가 의미적으로 함의하죠? 하이어가 상이어의 의미를 함의하잖아요. 그럼 뒤집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악기는 북. 여러분 북이 악기에 들어가죠? 그럼 북이 악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는가였어요. 자, 그 다음. 자, 12번입니다. 12번은 이제 반의어를 묻는 문제고, 지금 비양립적 관계이면서 상보반의어를 골라주셔야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상하 관계인 것들을 좀 볼게요. 예를 들어 여름은 뭐에 들어가? 계절에 들어가죠. 겨울도 뭐에 들어가? 계절에 들어가죠. 그쵸? 그 다음에 개, 펭귄, 갈매기, 얘네들은 뭐예요? 동물들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비양립적 관계지만 상보반의어 개념이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북극과 남극이 둘을 동시에 할 수 없으며, 그쵸? 그러면서도 중간이 없어요. 물론 추운 곳과 더운 곳에 춥지도 덥지도 않으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던 건, 이것도 EBS에 있었는데, 수능 볼 때 애들이, 이제 평가원 볼 때 애들이 왜 많이 틀렸냐면, 춥다 덥다로 나왔었거든. 춥다 덥다는 뭐가 있어요? 춥지도 덥지도 않으면 있어. 중간이 있다고. 근데 문제는 춥다 덥다가 아니었어. 뭐예요? 극이라고. 북극과 남극이잖아요. 중간 극이 뭐예요? 중간 극은 없잖아. 어쩌고 극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간이 없고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는 뭐였던 거예요? 상보반의어였던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쨌든 우리의 지구 안에 있는 위치라는 그쵸? 어떤 지구의 부분에 대한 비양립적 관계인 하이어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개념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근데 적용할 때 여유로움과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13번.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실 이런 거 우리 안 읽어도 되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좀 빠르게 읽을 수 있어. 밑줄이 없잖아. 그래서 밑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시 부분은 사실 여기 어차피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좀 안 읽는다 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내용 네 가지로 음운 변동 맞고, 그 다음에 각각 예시를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에 음운 개수가 줄었고 늘었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나올 수 있다. 요즘에 수능에서 음운 변동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단순히 음운 변동의 종류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음운 개수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자기가 딱 굳혀서, 아니 어차피 음운의 수는 발음 후인데 늘고 줄고의 개념은 뭐야? 라고 혼자서 문제 항의하고 있으면 안 돼요. 표기랑 발음이 어떻게 달라졌냐고 묻는 거지. 근데 저한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어차피 음운은 발음 후를 세는 건데 뭘 늘고 줄고 그래요. 말하면서 되게 화가 났구나. 그러면서 그쵸? 그래서 수험생이다 보면 별의별 거에 화가 다 나지. 말하면서 자, 그래서 표기 대 발음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1번에 흑하고, 자, 이랬을 때 요렇게 뭐가 일어나죠? 그쵸? 축약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왜? 자, 먼저 뭐가 일어나요? 흑하고예요? 아니면 리을이 먼저 떨어져요? 리을이 떨어지고 더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흑하고 같은데요? 자, 이런 사람들 주로 엎드렸지. 흑하고 괜찮은데 말하면서. 자, 여러분. 근데 그거는 조건을 모르는 거죠. 겹받침이 있을 때 뒤에 자음일 때는 무조건 배틀 떠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겹자음이 둘이 싸워서 하나가 죽는 케이스는 뒤가 모이거나 모일 때요? 자음이거나 실질 형태 소인 모음일 때. 모음인데 연음이 안 되는 경우가 실질적 형태 소일 때잖아요. 근데 뒤에 뭐 조사나 어미처럼 모음이면서 형식 형태 소일 때만 하나가 연음되지. 그쵸? 그럼 자음일 때는 싸워서 이긴 놈만 산다고. 그쵸? 자, 그래서 실질 형태 소일 때랑 마찬가지로 자음일 때도 둘이 싸워서 리을 먼저 떨구고 그 다음에 기억이 축약되죠. 그래서 뭐하고? 탈락. 그리고 또 모두 일어난? 축약. 그럼 아까 떨어진 탈락에서 한 개 줄고 그 다음에 축약돼서 두 개가 하나 되니까 몇 개 줄어들었다? 2개 줄어들었다. 여러분 요렇게.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교행직을 안 해도 일행직에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식의 발상을 해서 응용력과 순발력을 늘려두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 모의고사 풀면 신세계 본다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14번에 기억부터 리을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틀린 이유를 보겠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 자, 디귿 분석해 볼게요. 피곤하던 누구예요? 동생이요. 그럼 동생이 피곤하다가 뭘로 들어가 있어요? 절로 들어가 있죠. 관계관형절로 쏙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엄마가 모르게 잔다.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동생이 자요. 자, 그래서 절이 지금 관형절하고 그리고 부사절로 볼 수도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으로도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요거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는 건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그랬을 때 서술절이 있어요, 없어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은 무슨 절이어야 되지? 서술절이어야 되는데 관형절하고 부사절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서술절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디귿땡 리을 볼까요? 그가 시장에서 산 괄호. 이게 뭘 꾸밈? 배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관계관형절. 자, 그쵸? 그 다음에 배추는 값이 비싸다에 값이 비싸다. 뭐가 값이 비쌈? 배추는 값이 비싸죠. 그러면 자, 값이 비싸다. 비싸 뭐가? 배추가 값이 비싸. 서술절이죠. 그러면 뭐는 서술절이 있어요? 리을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뭐에서 맛이 갔죠? 디귿에서 맛이 갔죠. 리을은 있지만 디귿은 없다. 실제 이럴 때 실력이 있다. 그러면 1번부터 진행했을 때 디귿 보고 딱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추고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2번 답, 3, 4, 5번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문법과 규정에서 늘 선지를 끝까지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질적인 것을 고르시오는 끝까지 보는 거지만 이럴 땐 빨리 끝내셔야죠. 그죠? 이거에서 그래도 꼼꼼하게 다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시간을 독해 쓰세요. 그쵸? 그리고 이럴 때 그래도 불안해서 끝까지 다 봐야 해요. 그건 자기 죄야. 그쵸? 이렇게 폭언인데 지금 이게 불안하면 문장 짜임새가 불안하면 사실 합격은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불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독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은 갑자기 글을 드라마틱하게 빨리 읽을 수 없어요. 그거는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만 망설임의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문법과 규정에서 망설임의 시간을 줄여서 독해 쏟아주는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독해를 강조한다고 해서 제가 문법 규정 우습게 여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독해 풀 시간이 안 나와. 거기서 실력이 없으면. 예. 자, 그 다음 15번. 자, 15번은 중세 국어인데 이게 올해 또 국가직에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나 자세히 배워요. 걔네들이. 자, 근데 다만 자, 우리 공시랑 좀 다른 점. 현대어풀이를 다 준다는 거. 근데 이번에 현대어풀이 줬죠, 국가직. 이번에 국가직은 현대어풀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출제진들이. 그래서 수능처럼 현대어풀이를 주고 이용해서 매칭해서 풀게 문제를 줬죠. 그래서 쉽게 나오는 건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 이런 현대어풀이 없이 나오는 건 제자 원리. 제자 원리 쪽은 현대어풀이 없이 나오고 고전 문법에서 문법 형태소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낼 게 아니면 현대어풀이를 줄 거예요. 그러면 현대어풀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시험 끝날 때까지. 헉, 밑에 있었다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고 긴장했으면 그게 안 보였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풀이 없나 하고 꼭 한번 살펴보시고 매칭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내용 보죠. 여기서 일훔. 자, 자음일 때 끝소리가 미음이죠? 연철돼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체온의 끝소리가 머리에 리.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머리이다라고 안 하고 머리라. 그래서 아무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체온의 끝소리가 모음이도 반모음이도 아닐 때에는 자, 여기서 부퇴 하고 여기서 이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처가 퇴가 되어 있죠. 요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자, 그럼 여기 해보죠. 자, 그러면 치는 여러분 이죠. 요걸 보세요. 얘는 뭐예요? 이 모음으로 끝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가 나타나면 안 되죠. 빼버려. 그러면 니라가 되죠. 근데 이를 뭐라고 적었구나 라고 알면 되지. 니라고 적었구나. 이를 니라고 쓴 거죠. 근데 이라를 라라고 쓴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라라고 이가 나오면 안 돼.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응을 쓰지 않고 이를 쓴 게 있는데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자, 어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머리랑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머리랑. 그럼 앞에 있는 예시에서 똑같은 걸 고르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를 붙였어요? 그냥 라를 붙였어요? 그냥 라잖아요. 그러면 모음이는 왜 붙여? 얘는 왜 해? 그쵸? 그럼 선지 벌써 몇 개 지워지고 3개 지워지고 그쵸? 그 다음에 바이라. 그럼 이가 아니네. 그쵸? 근데 받침자음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베라, 이를 더해주는 거죠. 근데 얘도 그렇고 그러면 살아남았어. 그럼 마지막 결정은 뭘로 된 거죠? 다에서 된 거죠? 자, 다에서 보면은 다락 뭘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받침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여기다가 이라를 써줘야 되는데 연철되니까 다락이라. 연철돼서. 이해되셨죠? 다락 더하기 이란데 기억을 뒤로 밀어서 다락이라. 이게 국가직에 출제된 거죠. 조사 부분은. 자, 그 다음. 자, 이제 2017년 9월입니다. 자, 이때 보면은 형태론 나왔는데 단어 형성 원리가 나왔어요. 준말과 혹은 아니면 막 신조어, 말 막줄인 거랑 막 이런 것들 주면서 어떨 때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지 사전 등재는 어떤 기준으로 해주는지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품사. 그 다음 담화 지시어, 그리고 고전 문법에서 문법 형태소, 그 다음에 통사론의 시제 나왔습니다. 시제에서도 get, 요거를 미래로 쓸 때랑 미래로 쓰지 않을 때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get과 ot이 시제에서 시제가 아닌 방식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예를 들어, 너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이러면 과거 시제? 아니죠. 이거는 미래 확정. 그리고 여기 경기장에 사람 넣으면 2,000명은 들어가겠는데? 이거는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정에서 해보면 그렇게 되겠는데? 추정. 그럼 미래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접해봤어야 이 문제 보고 당황을 안 하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문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인공위성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인공과 위성을 합친 것입니다. 라는 굉장히 쉽고, 그쵸? 편안한 얘기를 하다가 자, 선생님, 합성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맞죠. 그러면서 막 논밭, 불고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 자, 뭐 요런 경우에도 그리고 또 새색시 요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합성의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섞어찌개 어디서 보셨어요? 이게 2017년 9월이죠. 섞어찌개 최근 기출에 어디 있었죠? 서울시 추가 채용에 나왔죠. 그쵸? 지금 막 에이씨 진짜 풀걸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7급 추가 채용에 나왔잖아요. 섞어찌개. 그죠? 그래서 단어 형성법에서 근데 꼭 이런 친구들 있지. 섞어찌개 직접 분석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전에 뭐가 있어야 돼? 섞어찌다가 있다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섞어찌개 그 단어 자체가 기본서에 없어요. 여러분 기본서에 없으면 김치찌개들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국가직에 김치찌개 나왔잖아요. 그럼 김치찌개 보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단 말인가? 김치찌다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쵸? 예, 그래서 요것도 섞어 끊고 찌개고 추가 채용에 나왔어요. 몇 달 안 된 시험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선생님, 자, 말씀하신 합성명사들을 보니 뒷말이 모두 명사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심화된 얘기를 하죠. 자, 2개의 합성명사가 이제 2개의 명사가 합쳐져서 뭐 합성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기초 단어의 품사에 이렇게 결합에 있어서 주로 뒤에 단어의 품사를 따라가요. 아닌 애도 있어, 근데. 그죠? 그래서 이거 제가 국가직에 냈던 건데, 모의고사에. 두 단어가 합쳐지면 주로 뒤에 있는 걸로 결정이 되지만 아닌 애 찾기였어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11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단어 형성법의 지문 안에 있는 형성법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디귿. 사범과 대학을 결합해서 사대를. 그러면 두 단어에서 따서 줄이는 방식. 그 다음에 비빔과 냉면. 그러면 비빔, 냉면. 근데 선생님의 쌤이나 개살구는 아예 파생이야. 점잖탄데 앞을 뚝 어간 부분을 자르는 건 인정하는 합성 사례가 아닌 거죠. 지문에 없는 예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해처럼 사례 적용처럼 매칭해서,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거. 지문을 똑바로 안 읽었어. 지문을 똑바로 안 읽고 그냥 내 지식으로 이건 합성어가 된다, 안 된다, 사전에 있다, 없다를 내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틀려요. 지문에 있는 말에서 이렇게도 만들고요, 합성어를 이렇게도 만들고요 하면은 이렇게 대응을 계속 시켜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죠. 자, 그 다음. 자, 12번이 답인데 여기서 이유. 잘못이라는 말이, 잘이 뭐예요? 부사. 못이 또 뭐예요? 부사. 여기까지는 잘 왔어. 근데 그런 다음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부사, 못, 부사, 잘못, 부사. 이렇게 가면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잘못은 품사 통용을 해요. 부사도 되지만 명사도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잘못이 명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봤어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이제 품사 통용 자체를 모르거나 잘못을 부사라고만 알고 있거나 잘못을 부사라고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품사 통용하는 단어라는 걸 아는데도 이 글에 맞춰서 읽다 보니까 문장을 점검을 안 한 거지. 근데 이 문장에서 얘는 명사예요, 부사예요? 보세요. 지금 뒤에 있는 서술어를 꾸며요? 아니면 자기가 조사받아서 성분이 돼요? 그죠? 조사받아서 자기가 주성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합쳐졌는데 명사가 됐다고. 그러면 두 단어에서 품사를 따오지 않고 전혀 다른 품사가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가 범인인데 거기다가 또 1번을 줬잖아. 그러면 이때 약간 이렇게 1번일 때랑 4번일 때, 4번, 얘는 이제 수능이니까 5번까지지만 이 얘기도 하고 싶으면 돼. 왜 점점 까다로워져요? 그죠? 처음엔 되게 너그럽다가 선지 1번 볼 때는 뒷선지로 가면서 막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게 합리화야. 1번일 때는 1번이 왜 근거 없이 답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낼 때 한쪽 번호에 치우치지 않게 돼요. 얼마든지 1번이 답일 수 있다는 걸 계속 뒤통수에 팍팍 쳐줘요. 자, 그래서 그래야 1번이나 4번이나 똑같은 긴장도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번이 답이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뒷품사를 따라가는 새것의 새것 명사 것, 요 사이 사이 명사 예 명사. 그죠? 그 다음에 오늘날도 날 따라서 명사, 갈림길도 길 따라서 명사, 이렇게 뒤에 품사 따라갔죠, 합성어가. 자, 그래서 합성의 과정의 품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에 자, 우리. 자, 1인칭. 우리가 복수일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자, 그때 지칭하는 대상이 같은가. 그래서 여기서 A부터 E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라. 그러면 B와 E를 볼까요?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거네. 예쁘다. 고마워. 우리 엄마가. 우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의죠? 1인칭인데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 좀 독특한 우리가 마이를 우리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셋이 사러 갈까? 그럼 누구? 수빈, 나경, 세은 셋이. 자,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이것도 뭐예요? 내 집이죠? 그쵸? 그리고 자,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우리끼리 가지 뭐. 그럼 누구 빼고? 그죠? 수빈 빼고. 자, 그래 수빈아 다음에는 우리 셋이 가자. 이렇게. 그럼 이럴 때는 핵심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 다음. 자, 14번. 중세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에 A부터 D를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왜만 점수가 나있네. 자, 보기 1번. 자, 이럴 때 얘를 보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예문 없이는. 근데 이걸 예문으로 주면 오히려 역으로 이론을 잘 떠올리는 사람. 그쵸? 그러면 이걸 줬을 때 예문을 생성할 수 없으면, 생성할 정도로 익숙하지 않으면 위험한 방식의 학습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어미가 달랐다. 중세시대. 그러면 이론으로 떠오르고 본인 기본서에 표 같은 게 떠올라야 돼. 본인 기본서에 분명 있을 거라고. 오곤여료, 아간여료, 이 계열이. 설명의문문, 판정의문문 이렇게 제 교재도 표가 딱 있고 그게 심지어 기본서에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그게 딱 선연히 머릿속에 떠오르길 바랍니다.
그 수준. 근데 너무 임박해서 이런 얘기하면 불안하겠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연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의 조화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분명 우리가 조사가 달라지는 걸 보긴 봤어. 근데 이게 모음 조화, 이모음에 따라서 인 건 알겠는데 뭐 양성, 음성에 따라서 응? 하고 자, 그 다음 디귿 높임의 혹격조사로서 현대국어에 없는 형태. 이건 제가 고전시가 할 때 많이 하거든요. 님금하 하면 뭐라고? 님금이시여. 달하 하면 달름이시여. 뭐 이런 거. 높임의 혹격조사. 자, 그 다음에 자, 선어말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와 다른 경우가 있다. 하시더니가 현대, 하더시니가 중세. 자, 그 다음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여러분 무슨 높임이죠? 듣는 이를 높이면 상대 높임이죠. 듣는 이는. 그러면 상대 높임에 선어말어미가 있었다.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샤. 그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샵잡삽. 그죠? 저는 선조가 아니라서 발음을 못해요. 그죠? 전 조선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삽잡삽 사우자우사우 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이잇. 그쵸?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니요? 그죠? 그러면 무슨 제가 의문문 구별할 때 의문사 잡는 건 중요해서 중세 의문사는 보는 족족 외워두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누구면 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니, 무슨, 어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랑 발음이 크게 다르잖아요. 그럼 의문사가 들어가면 알아봐야지. 그러면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교행이면 얘는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은 요렇게 줬잖아요. 근데 의문문에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은 이미 일행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낯선 거는 현대어플을 주겠지만 근년도 일행직 기출에서 나왔던 중세국어 문법을 과연 현대어플을 줄까? 되게 생소한 건 주겠지만 근년도 일행 기출에 나온 거는 안 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얘를 보고 이게 없어도 그냥 요 두 파트를 보고 설명 의문문 이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젊으면 늙음이 있나뇨? 자, 여러분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가녀려. 그쵸? 그래서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자, 그 다음에 보더신이 현재와 다르죠? 이것도 역시나 사실 옆에 이거 없어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 세존 하. 이거는 고전시가 누군가한테 똑바로 들었으면 한 번은 들었을 얘기예요. 높임의 혹격조사. 정업사에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용비어청구에도 나오는데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선지. 자, 보삽고 쌉쌉쌉쌉. 사오자우사오. 자, 이거 뭐예요?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죠? 근데 아까 전에 이게 미음에서 뭐라 그랬어? 상대 높임이라며. 그쵸? 그러니까 땡. 객체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요거. 모음조화에 대한 거. 여러분 여기 조사에서 보면은 말을, 별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모음조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보니까 자, 여기서 여기 있죠? 요거를.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에서 보면 여기 주격조사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응? 이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격조사만 생각하면 응 되는데 목적격 생각하면 해당되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세 문법 할 때 조사에 대해서는 주격조사만 막 외우는 거야. 목적격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목적격 조사에 대한 판단. 이게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는 공시 일행직의 기출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15번 get. 이거는 뭐 교재에도 표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제, 선어말어 및 개세 용법에서 저는 날개다 놨는데 이것을 미래가 아닌 추측이나 추정이나 이런 다양한 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자, 그걸 예문을 봤을 때 기억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미래일 수가 있나? 이미 앞에 뭐가 있나? 아시 있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럼 현재 추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과거 추정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 추정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아니죠. 그래서 땡. 자, 그 다음. 자, 이제 수능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대학교 1학년이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그쵸? 그런 가장 따끈한 문제죠. 올해 수능은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단어 형성의 원리와 품사. 근데, 여기 보세요. 뚜둥, 품사가 어떻게 되었다? 그쵸? 중세 문법과 품사가 결합돼서 나왔어요. 어떤 식인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주격조사 한번 나오고 목적격조사 9월에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능 때는 무슨 조사? 서술격 조사 언급하죠. 그래서 조사를 종류별로 한 번씩 다 봤다는 거. 자, 그러면 11번부터. 자, 이 부분은 좀 시간 모자라서 못 푼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뭐 이런 건 알지, 합성어 막 그죠,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파생접사가 어근 앞에 그러면 접두파생, 그 다음 파생접사가 어근 뒤면 접미파생. 자, 그 다음 자,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해서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여, 그러면 우리가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에서 어미와 조사의 구별, 그죠? 그래서 앞에 뭐가 오는가? 어간 뒤는 어미, 체언 뒤는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일반적 상황과 달리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체언의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쓰이던 게 아예 한 단어가 돼서 등재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진 단어. 부사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자, 그럼 이거죠. 옛날에는 하다 그렇지만인데 팍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됐다는 거죠. 자, 다음에 체언의 조사가 결합한 경우, 그때 아기에다가 혹격조사 아가, 자, 여러분 혹격조사 또 나왔네요. 자, 일단 높이지 않는 혹격조사가 아고요. 높임 혹격조사는 뭐다? 하, 그쵸? 자, 그래서 아기의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 이게 명사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말고도 제 기본서에는 어떤 단어가 더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오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낚시가 옛날에는 뭐였죠? 낚시, 도시어부, 그렇죠? 도시어부 맞아요? 어쨌든 그 어부 뭐 이런 거. 그러면 낚시가 원래는 낙인데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었는데 결합해서 명사가 된 거. 그리고 또 파리가 옛날에 명사 형태 뭐예요? 펄이었어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걸 쳐다보는 듯이. 제가 그래서 수업할 때 이거 얘기하는데, 파리 이름이 약간 외국인 이름하고 비슷하다고 펄이었는데, 펄인데 저게 펄인 안에 이런 식으로 주격조사랑 같이 부르다가, 그럼 여기에 뒤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넘어가면 뭐라고? 저게 펄인 안에 이게 하나의 명사처럼 돼서 지금은 파리가라고 격조사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다 지금 여기 아가에 들어가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공시면 그건 예전에 공시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 거니까 낚시, 펄이 이거는 임용고시랑 그리고 공시 기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예시 단어만 공시 기출산으로 바꿔서 출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또 다른 예로 미지칭 인칭 대명사, 미지칭과 부정칭. 미지칭은 몰라서, 그쵸? someone. 그리고 부정칭은 꼭 집어서 누구를 얘기할 생각이 없는, 그쵸? anyone. 이렇게 파악을 하라 그랬죠? 야, 너 남자친구 생겼다며 누구야? 여기 있어? 그러면 미지칭. 누구면 어쩔 건데, 누구든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아무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부정칭. 뭐 이런 것도 배웠었고. 그 다음, 그때 이제 보조사 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서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문사를 보여줬어요. 되게 꿀이에요. 우리가 중세 문법에서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을 나누려면 그 의문의 그 어떤 의문사 같은 것들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쓸 수 있는 의문의 대명사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이렇게 외워주고.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라. 자, 그랬을 때 아기 장수, 명사 더하기 명사. 그 다음에 맨손으로 할 때 맨은 접두파생. 그 다음에 쌓인 할 때는 쌓다에, 쌓이다의 이 접미파생. 그 다음에 깨뜨리는 할 때 여러분 어미가 리는이에요? 속으면 심각하죠. 어디까지가 어간이에요? 기본형 뭡니까? 사전에서 찾으면 뭐가 돼요? 깨뜨다예요? 깨뜨리다죠. 그럼 어간이 어디까지입니까? 깨뜨리까지죠. 깨뜨리까지. 자, 그러면 어미가 리는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미 뭐라고 해야 돼요? 그쵸, 는이라고 해야죠. 빡. 자, 그 다음 모습이 는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온 모습과 결합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사 이가 모습과 깍 이렇게. 자, 그 다음 12번. 12번이 이제
현대국어의 인칭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한 이해다 한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 보여주고 근대국어 보여주고 현대국어 보여줘서 변천과정을 이렇게 싹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누구, 네모, 네모 잘 보이게 해놔요. 기본적으로 현대어풀이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딱 가시적으로 잘 보이게 해놔요. 선지 가기 전에 누구, 네모, 누구, 네모. 그 다음에 남은 누구인가, 누구, 네모, 누구. 자, 잘라. 누구를 잘라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고, 누구고, 이렇게 누구고. 그 다음에 누구고. 자, 그 다음에 누구로 굳어짐. 자, 그러면 이제 변천과정을 볼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속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누구인가의 인간은 어떻게 처치하려고 누구를 네모를 한꺼번에 쳐. 그쵸? 뭐가 맞아요? 요게 맞죠. 그러면 중세에는 항상 뭐예요? 그죠? 자, 그러면 탐구 결과. 미지층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서 오늘날에 누구만 남게 되었다. 그러면 요렇게 끊어놓고 그 다음 자, 보면 1번 가에서 미지층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없어. 누누누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그러면 이거 헷갈렸다면 뭐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지. 그쵸, 요거. 마지막 거. 잘 정신 차리고 잘라야죠.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의 통사론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는 너무 헌차를 한 대 샀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부사어 너무가 샀다를 수식한대요. 이거는 오히려 이런 식의 문제에서 그 예문에 대한 해석을 의심해야 되는 대상이죠. 읽을 때 실수를 덜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먼저 해석하고 예를 봐야 맞잖아요. 그게 출제자 의도 아니에요? 근데 빨리 풀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래서 예를 읽고 맞나 확인해. 그러면 그만큼 합리화 터지는 거지. 출제자가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속게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보세요. 부사어 너무가 서서로 샀다를 수식하는 건 그럼 머릿속에 무슨 회로가 돌아가냐면 맞아, 부사어는 주로 뭐를 꾸미지? 서술어를 꾸미지. 그러니까 맞겠거니가 이제 전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증명해야 되는데 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발문의 방향에 따라서 거짓 증명하는 문제가 있고 참 증명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변환이 안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해석을 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거꾸로 빨리 풀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오답률이 높아요. 정직하게 예문을 분석한 다음에 밑에 평가를 보셔야죠.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샀다, 그는 너무 헌차를 이렇게 가야지. 그 평소에 그냥 문장 짜임새는 전 그래서 문장 짜임새 할 때 문장 성분 따지기, 서술어 자릿수, 문장 짜임새, 올바른 표현, 문장 다듬기까지 무조건 동그라미 세며 괄호를 치게 하죠. 빗금이랑. 계속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인가 아닌가, 만점 가능성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시험지만 봐도 알아요. 시험지에 펜터치가 없으면 일단 불안정한 사람이야. 자, 그 다음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의 발음이죠? 자, 발음에 기역부터 디귿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하고 역으로 올라가서 찾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보고 올라가고 얘 보고 올라가지 말고 얘부터 뜯어요. 그게 더 빨라 사실은. 왜 5번을 생각해요? 왜 4번을 생각해? 선지 보고 올라가서 생각하면 4번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4번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 4번일 수도 있고 답이. 근데 내가 주어진 재료 먼저 조건부터 따져서 분석하고 선지로 내려가면 빨리 끝나요. 오히려. 자, 그러면 얘부터 보죠. 과정. 뒤에가 실질 형태소죠. 그럼 겹받침에서 뭘 먼저 해야 돼요? 잠군 단순화. 그럼 뭐부터 일어나고? 탈락.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줘야지. 탈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이응 자리에 뭐가 들어오고? 첨가. 탈락과 첨가와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요? 그쵸. 앞부분의 기억이 비음화되니까 교체, 탈첨교 이렇게 써두고 그래야 실수를 덜 하죠. 그 다음에 달른에서 얘 떨어지고 그쵸? 히읗 떨어지고 그래서 탈. 그 다음에 리을 때문에 유음화 일어나죠. 교. 그쵸? 발야구 여기에 뭐가 들어간 다음에 니은 들어간 다음에 유음하죠. 그러면 첨가. 다음에 유음하니까 교체. 이렇게 쓰고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은 첨가가 아니라 뭡니까? 교치 끝.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에 보기는 사전의 개정 내용을. 여러분 요즘에 수능에는 한 2개의 시험지 중에 한 번 정도는 사전 활용이 나오거든요. 매 시험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 쪽에도 사전 정보를 주고 이 사전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질문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사전에서 낼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 그쵸? 뭐 예를 들어 의미. 그죠?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에 대한 다이어적인 문제 낼 수 있고, 그러면 문맥적으로 가장 유사한 의미 문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음 이의어 문제 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필수 성분 드러나기 때문에 서술어 자릿수 문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품사 문제 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용언의 활용도 나와요. 사실 뒤에 어떤 어미를 쓸 때 어떻게 변화한다 이런 것까지 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극다 볼게요. 자, 좌우의 차이는 뭐가 생겼죠? 뭐가 추가됨? 10번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의미 추가죠. 의미 추가해서 주변 의미 첨가죠. 10 정도 되면. 중심 의미는 뭐예요? 1번. 그렇죠. 그러니 답안은 몇 번? 1번. 표제어에 뜻풀이가 추가되었까지 맞아. 근데 중심 의미가 수정되었고 땡.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선지가 길면 끊어 읽는 것도 습관으로 들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트 1 했어요. 어때요? 유익하셨어요? 약간 정신이 들죠? 고3도 이렇게 하는데 교육행정지가 여러분들 가셔서 나중에 학교 배정 받으실 수도 있고 교육청 할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공부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그 애들이 이 시장을 역습하기 전에 빨리 붙어서 나갑시다. 예, 쉬는 시간 잠시 가지고 독해진도 나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20분인데요. 20분인데 지금 독해는 교행직은 어차피 촬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비문학 독해 부분,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나갈 생각인데, 그래서 잠시 나가시기 전에 풀어야 될 문제를 선정해 드릴게요. 쉬는 시간 더하기 문제 푸는 시간. 자, 그럼 어디부터 보시냐면 페이지로 교행직 기출 다 뒤로 넘기고, 자, 12쪽 보세요. 사실 교행에 아직 화법 작문이 막 전격 나오진 않았고 화법 문제가 뭐 이론 수준으로 되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들어가면 엄청 당황할 수 있는, 그만큼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한데 나오면 엄청 당황할 수 있는 유형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미리 보는 게 본 사람 안 본 사람이 매우 달라지겠지. 그죠? 그래서 요즘에 2년 전부터, 2년 전이에요. 이건 화작문 병합형의 지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교행직은 그렇게 지문을 길게 낼 수는 없잖아요. 길게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문이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지만 화작 병합형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2번 문제. 2번 문제. 그래서 13쪽 2번. 13쪽 2번 문제는 짧게 화법과 작문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야.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글을 썼다. 그리고 요거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14쪽 1번 푸셔야 되고요. 14쪽 1번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수능 쪽에서 요거는 사실 제가 지문 때문에 넣었어요. 지문에 보면 허생전을 읽는 시간 이런 게 나오거든요. 허생의 처. 근데 이 작품이 좀 핫해서 그래서 지문에 나오는 문학 작품 때문에 넣었으니까 요거는 이따 저랑 같이 보시죠. 미리 풀진 않아도 돼요. 자, 그럼 넘겨주시고 비문학에서 요거 16쪽에 2번만 풀어보세요. 16쪽 2번만. 그 다음에 18쪽에서는 2번. 19쪽이군요. 19쪽 2번, 5번. 네. 자, 그 다음에 20쪽은 안 푸셔도 돼요. 워낙 그냥 원래 공시형이라서 그냥 이렇게 나오면 평이 했겠죠. 이렇게. 수능이랑 공시랑 별 차이가 없는 지문 얘고요. 그 다음, 문학 쪽에서는 문학 쪽은 미리 안 푸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문제 불렀죠? 한 5문제 정도 불렀죠? 근데 지문을 읽어야 되니까 쉬는 시간 합쳐서 25분 드릴게요. 그러면 45분부터 수업 개시하겠습니다.